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정치본색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화요일은 오늘 새벽까지 잠 못 이루신 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요. 여전히 졸린 심정으로 계신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오늘도 그런 상황이시겠습니다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집중해서 전국 현안들이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이제 월드컵은 뭐 끝이 나지 않았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경기 이외에도 다른 경기들이 주목을 좀 덜 받는 상황에서 아마도 정치 현안들이 더 오히려 주목을 받는 상황이 이어지지 않을까 싶고요. 지금 기다려주신 여러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의 양해를 좀 미리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5분 늦게 시작을 했는데요. 화물연대 파업 생각보다 좀 장기화되고 있어서 오늘 이 내용을 좀 깊숙이 들여다볼 텐데, 6월에 한 번 협상이 있었던 이후에도 지금 두 번째 파업인데 사실상 정부와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이 화물연대 파업을 어떻게 좀 봐야 할지 두 분의 변호사를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조상호 변호사 모시고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정치본색에서 정한 정본 픽을 먼저 만나보고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보여주시죠. 정치본색이 정한 정본 픽은 화물연대 파업, ILO의 긴급 개입, 이렇게 돼서 타협 돌파구를 찾게 되는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왔습니다. 즉 국제노동기구에서 긴급 개입한 것이다라는 게 이제 화물연대 노동자 측의 의견이고요. 의견 조회 수준이라는 것이 정부의 의견인 것 같고, 일단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봐야 되는 건지 좀 걱정들을 많이 하고 계신 것 같은데요. 조상호 변호사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은 ILO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현안들이 발생했을 때 실제로 감독을 행하기 전에 그에 앞서서 각자의 주장과 입장을 들어봐야 되는 상황인 거거든요. 네네. 그 전단 절차에 이미 착수한 걸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벌써 그 어느 정도 선에서 우리가 이제 그 IRO의 개입 내지는 의견 조회라고 네. 봐야 되는지, 의견이 좀 분분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음. 긴급하게 ILO가 지금 우리 정부의 이런 업무 개시 조치에 개입한 것으로 봐야 한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의견을 들어보고 네네. 이제 공식적인 감독 절차의 계속 이제 진행할 거냐, 그 네네네. 부분을 먼저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예. 그 부분 국가의 의견 청취는 당연히 필요한 거고, 왜 네. 단순한 의견 조회를 왜 합니까 갑자기? 그런 이유가 없는 거죠. 의견 조회라는 주장을 정부가 하고 네. 있는 것은 지금 사안에 맞지 않다는 주장이신 건데, 그렇습니다. 대화의 소통 창구가 막혀 있고 이제 파업이 장기화가 되면 이제 그걸 풀기 위해서 당연히 네. 정부가 노력을 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이잖아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지금 오시기 전에 대통령의 언급을 보니까요, 국민 경제 차질이 장기간 지속되면 추가적으로 업무 명령 내리겠다라고 네. 대통령실에서 언급을 했어요. 네. 이렇게 된다면 타협이 없다라는 지금 선포로 보이는데. 일단은 강대강 압박으로 가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 업무 개시 명령 내지 업무 복귀 명령 같은 게 네. 이분들은 자영업자들이라서 실제 실효성이 있는지도 의문이에요. 이게 왜냐면 예를 들면 어떤 사업체 내에 네. 그 사업체에 딱 그 노동자들의 어떤 그 연락처라든가 연락망이라든가 그런 인적 관계, 그다음에 네네. 그 고용 관계가 확보되어 있는 상태에서 업무 개시 명령을 하게 되면 예. 위반 행위자가 분명하게 딱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반 행위자에 대해서 수사도 개시되고 뭐 이럴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기존의 예를 들면 노동조합법에 근거한 이제 이 공익사업장에서의 그 조치들이거든요. 예. 근데 이 건은 어떻게 연락을 제대로 취할 수 있는 방법이 사실은 없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현황 파악도 사실은 어렵고. 예. 그러니까 이걸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집행해갖고 어떻게 압력을 넣겠다는 건지 예. 그게 일단 이해가 안 되고,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메시지만 강대강으로 내다보면 네. 결국엔 아무런 진척도 없는 상황에서 네. 그 부분에 실효성도 없고, 음. 그럼 그 부분 이제 결과적으로 이런 이른바 자영업을 하시는 이 화물차 운전자들과는 계속 대립각과 그다음에 간격만 더 벌어지게 되고, 네네. 그다음에 집행의 실효성은 없고, 네네. 이대로 가지 않을까요? 근데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이해와는 너무 음. 상반된 이해를 대통령실과 정부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업무 개시 명령 이후에 이 그 화물 기사 분들께서 속속 일터로 돌아가고 있다라고 네. 해석을 하고 있고, 실제로 이 업무 개시 명령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던데요? 아니 뭐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현실적으로 업무 개시 명령을 유효하게 효력을 발할 정도의 집행 확보 방안이 사실 없어요. 그냥 본인들이 그렇게 이른바 대언론 공보용으로 그렇게 대응하는지는 모르겠는데, 네네.
어떻게 이걸 조직화해가지고 이분들을 다 연락방을 취하고 이분들을 어떻게 또 강제로 넣고 합니까? 네네. 그냥 집에서 안 나오시는 분들인데 네네네. 원래 출근 시간이 정해졌던 분들도 아니고. 정부는 자영업자로 분류를 이미 해놓은 상태고. 뭐 맞습니다. 왜냐하면 네네. 이분들이 실제로 감독 근로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노동에 관련된 감독을 받는 분들이 아니에요. 원래부터도. 네네네. 예를 들면 원래 고용관계라고 하면 네. 사업주가 그 근로자 내지는 노동자에 대해서 이 기본적으로 근로감독 관계를 갖잖아요. 지시관리 감독. 네, 지시관리감독 관계를 갖기 때문에 이게 네. 운영이 되는데 이분들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한 말로 여러분들 우리가 많이 마치 택시를 부르듯이 예. 이분들도 요즘에는 이제 점점 발달돼 가지고 네. 이 화물운전 앱 같은 게 있어요. 거기서 이 그 화주가 올린 물건들이 뜨면 예. 그걸 먼저 무는 방식입니다. 네네. 근데 이걸 이분들은 어떤 방식으로 통제하겠다? 아니 근데 너무 이제 황당한 네. 정보의 발상이라고 이제 조상우 변호사께서 네. 반응을 해 주시는데 네. 이게 뭐 이제 굳이 양쪽 다 뭔가 이렇게 강경하게 제가 뭐 양비론적 접근을 한다는 게 아니고요. 네. 어찌 됐든 지금 상황은 다른 한편에 어떤 협상론이 분명히 필요한 시점임에 분명한데 네. 계속해서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적으로 내리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은 대통령 내지는 국토부 장관, 총리, 뭐 여당 대표 할 것 없이 대화 자체를 하지 않겠다라는 태도로 지금 일관하겠다는 얘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앞서서 말씀 주셨습니다만 해법도 없고 방법도 없는데 그냥 공보나 여론에 이것을 어떻게 보면 발표하는 형태로만 이 화물 연대를 쥐어잡겠다? 네. 그것이 가능할 것인가? 아니 정치하는 분들이 이게 사실 한두 번 있는 파업의 문제도 아닐 테고 네. 어느 정도의 문제의식을 갖고 계실 텐데요. 아니,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만약에 그 1차 효과가 있었다면 네. 업무 개시 명령을 왜 또 추가로 합니까? 아, 효과가 일부 없었기 때문에 오히려 더 그렇죠. 이게 송달 문제가 해결이 잘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또 이번에 제대로 송달이 안 돼가지고 뭔가 예. 이 집행력을 확보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예. 다시 한번 집행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재차 송달하고 한다는 건데 예. 요즘에 우편 송달해가지고 우편 송달이 제대로 이루어집니까? 뭐 대표적으로 우리 코로나19 대응할 때 우편 송달로 했으면 코로나19 대응이 가능했을까요? 네. 그걸 바로 옆 나라 뭐 일본에서도 보여줬잖아요. 네, 네. 우편 송달로 그렇게 해가지고 요즘에 이루어지기가 힘든 상황이에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실제로 화물차주들이 네. 화물차 운전자들이 그 화주들의 물건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그 일감들을 그러니까 업무를 시작할 때 예. 그런 앱들을 활용한다니까요. 어떻게 그분들을 다 일일이 통제합니까? 너무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존에 사실 업무 개시 명령을 내렸던 그 첫 번째 선택 자체가 잘못됐다라는 그렇죠. 비판은 적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법률적 쟁점이 여전히 남아 있는 사안이고 네. 자영업자냐 노동자냐 네. 그리고 실제 지금 대법원 판례나 이런 것들을 봐도 지금 사법부의 방향은 이 화물연대 차주들을 근로자로 인정해주는 판결들이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도 하고요. 지위를 고양시켜주고 싶은 그렇죠. 거예요. 지위를 네. 고양시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 근데 정부는 끝까지 반대하고 있는 상황. 그렇죠. 네. 그리고 그러니까 정부 쪽에서 쓰는 표현을 보면 일부러 이제 이런 법률적 쟁점들이 이미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상당 부분 조심하고 몸을 사리는 것으로 보여 표현 자체는. 네네. 왜냐하면 이제 그 기존에 하는 행동들이 다 모순적이다 보니까 그걸 이제 언론에서도 많이 지적을 하고 있어서 네. 그 부분을 빠져나갈 수 있는 방도가 많이 보이지 않아서 이제 그런 형태의 어휘들을 쓴다고 봐야 될까요? 그렇다면.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이분이 결국에는 법적인 대응, 그러니까 이 뭐 검찰 출신 대통령답게 네. 모든 걸 법적인 관점으로만 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노사법치주의라는 표현이 나왔거든요. 계속 뭐 예전에는 심지어 외교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그러니까 헌법과 법률에 따라야죠. 근데 네네. 예를 들면 외교 관계도 이른바 이 뭐 법치주의적 관점으로 봐야 된다. 뭐 이런 말씀도 후보 때 하신 적이 있어요. 네네. 외교 관계라는 건 힘 대 힘, 강대 강의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열 관계에 따라 정해지는 거잖아요. 국제 네네. 외교력의 우열 관계에 따라. 근데 네. 그런 거조차 자꾸 법치의 관점에서 본인이 보시려고 하는 것 같은데 법치를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어야 법치여야 돼요. 네네. 만약에 법으로 모든 걸 다 해결할 수 있다면 법무부 하나만 두면 되지 왜 각 부처가 있습니까? 네네. 이게 실제로 현장에서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 부분에 어떤 그 작용의 결과가 네. 경제적 그다음에 그 국민 민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네. 그런 부분들이 충분하게 고려돼야 되거든요.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예를 들면 업무 개시 명령의 뭐 위헌성이라든가 네. 아니면 뭐 국제법규 위반 가능성이라든가 이런 거 여부를 차치하고 일단 이게 과연 제대로 효과를 발휘해서 네. 지금
그 이른바 물류대란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조치가 될 수 있느냐예요. 네네. 제가 보기엔 어렵다는 겁니다. 그러면 해법 아무런 자체- 아무런 효과도 없이 그냥 노동자들을 겁박하는 아니면은 이 그 화물연대 운전자들을 겁박하는 형태로만 진행되는 거 아닙니까? 네네. 갈등만 유발하고 효과는 없는. 예. 지금 굉장히 경제도 어려운데 예. 여러 경제 주체들 중에 누구 하나를 붙잡아 놓고 멱살 잡고 흔들면서 예. 아무런 효과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예. 해법, 그러니까 저희는 사실 해법이 중요하다 보니까 조상호 변호사께 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서 지금 민주당 쪽에서도 내걸고 있는 그 해법들이 사실 있거든요. 3+3 협상안 네네. 이게 있기 때문에 사실 뭐 기존의 정부 쪽 이게 이제 보니까 기존의 정부 쪽 주장에 더해서 네. 하나를 더한 것인데 일몰제 3년 연장안을 화물연대가 받고 적용 품목을 세 곳 더 확대하자 이게 지금 절충안이잖아요. 네네,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들여다보니까 이거 뭐 나쁘지 않은 절충안 같아서 네. 이대로만 된다면 뭐 문제는 뭐 해결될 것 같긴 한데 네네. 이대로도 그러면 정부가 안 받아준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지금 그런 입장인 것 같아요. 그래요? 물러나지 않겠다. 그러니까 애초에 자기들이 정한 대로 일단은 뭐 이른바 안전운임제의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니 예. 다만 일몰법을 네. 3년 연장은 하되 예. 품목 확대는 안 된다. 이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안전운임제 자체를 연장하지 않겠다라는 게 정부의 원칙이니 그러면 민주당의 3+3도 받지 않을 거고 지금 거기에다가 대통령실에 나온 언급까지 저희가 추가를 하자면 업무 개시 명령을 추가적으로 하겠다는 거니까 네. 이른바 지금 겨울이고 동투의 현장을 그냥 방치하겠다? 이게 지금 대통령실의 선택인 건가요? 정리해보자면?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좀 답답한 게 아니 그 사실은 이건 여당이 해야 될 일이에요. 이런 중재안 내는 거는. 그건 그렇죠. 예, 보통은 야당이 굉장히 강성 목소리를 내게 되는 거고요. 네네네. 근데 이거 절충안을 야당이 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야당으로서 솔직히 여러 가지 기분 나쁜 일들이 있거든요. 예를 예. 들면 지금 야당 대표와 그다음에 야당 출신 전직 대통령을 다 지금 멱살 잡고 흔드는 상황인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면 사실은 과거 국민의힘이 야당이었을 때 같았으면 예. 그냥 보이콧입니다. 아예 만나지도 않고 아무 네. 협조도 안 하고 예.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지금 야당 입장에서 그 민생이 걸려 있는 문제고 그분들의 삶이 걸려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예. 이런 절충안을 내면 어떤 대화의 테이블로 나오고자 하는 노력이 있거나 아니면 네네. 하다못해 장관이 지금 야당에 방문해 가지고 네. 의사를 청취하는 과정이라든가 이런 퍼포먼스 내지는 쇼라도 보여줘야 되는데 예. 그런 것조차 안 합니다. 뭐 사실은 만났다고는 하죠. 그 네. 화물연대 쪽에서 요청을 했다라는 주장을 경사노위 위원장인 김문수 위원장이 해서 실제로 만났다고는 하는데 거기에서 뭐 결론은 없는 것이고 네네. 뭐 그런 어떤 대화 테이블이 없었다고는 할 수 없지만 김문수 그럼 경사노위 위원장의 역할은 무엇이며 네. 실제 정부가 그런 테이블에서 대화의 의지를 보여줬는가는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문제도 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네네. 일몰법이잖아요. 예, 예. 일몰법 이것도 법 개정을 해야 돼요. 결국. 그러면 결국에는 야당을 만나서 장관이 설득과 이해를 구해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을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어요. 지금 저희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 조 변호사님 말씀에 강력히 동의를 해주시면서 김승준님께서 건설적인 방향이었으면 이 안전운임제라는 임시 법률로 완결되는 게 아니라 거기서 더 나은 방향으로 사측이나 노조 측의 의견을 모았어야 네. 했는데 윤 정부는 그걸 안 했다 이제 이런 반응을 주셨고 네. 뭐 특히 이제 그 안전운임제에 대한 지적을 많이 해주시는 것 같은데 뭐 아무튼 지금 말씀 다 동의하시는 말씀이긴 합니다. 네네네. 실제 정부 여당에서 그 노력을 해줘야 되는데 야당이 절충안을 내고 있으니 이 상황을 풀어갈 의지가 없는 정부 여당에 있는 것이냐? 네, 맞습니다. 저도 그거는 좀 많이 아쉽네요. 생각해 보니까. 그리고 심지어 그런 야당하고 이런 정책적 논의 테이블조차 안 갖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다음에 지금 여당의 입장은 그 안전운임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예요. 그럼 그동안 지금 일몰법을 시행해가지고 3년 있는 동안 뭐 했습니까? 네네. 하면 되죠. 네. 지금이라도 하면 돼요. 네. 그리고 만약에 자기들이 생각했을 때 자기들이 원하던 그러니까 자신들이 예측한 결과와 달리 예. 안전운임제가 효과가 없는 것을 판명됐다면 그 자료를 제시하면 됩니다. 그렇죠. 맞아요. 네. 그 정부가 굉장히 강력한 정책 수단을 갖고 있는데 지난 화물연대가 언제부터 이걸 예고했는데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진행을 안 하고 있는 겁니까? 기존에 있었던 합의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이 파업이 시작된 것이고 최소한의 안전보장과 안전보장이라는 측면에서 안전운임제가 연장되길 바라는 화물연대 측의 입장이 지금 전혀 반영되지가 않고 있는 상황이고
대화를 하고 싶어도 대화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네. 그리고 정부는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해법이 없는 건가요? 그러면? 그러니까 실제로 여러 가지 르포 기사들을 통해서 네. 이 화물연대 운전자들이 그러니까 이 화물차 운전자들이 얼마나 고통스럽게 예. 그 거의 진짜 잠 자는 시간을 쪼개가면서 예. 운전을 해야 뭐 한 300에서 350 정도를 버는지에 관한 기사들은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이미 많이 나와 있어요. 예. 찾아보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이게 좀 합리적인 요금 체계로 돌아갈 수 있도록 네. 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 이분들 같은 경우는 특히 자영업자라서 자기들이 다 기름도 사야 되고 다 합니다. 근데 그 유가 변동에 따라 그래서 굉장히 본인의 어떤 수입에 영향도 많아요. 예, 예. 그러니까 심지어 어떨 때는 그렇게 밤새서 거의 잠도 못 자고 일을 해도 또 돈 200도 못 가져가는 때도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네. 그런 문제들을 연동시켜서 만들어서 최소한의 안전은 보장하자. 왜냐하면 네. 이분들이 사고가 나면 정말 대형 사고로 나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게 안전운전 아닙니까?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왜 합리적이지 않은 건지를 오히려 만약에 이런 식으로 폐지하겠다거나 아니면 확대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려면 예. 정부 여당이잖아요. 그 근거를 내놓으면 돼요. 그리고 저는 좀 아쉬운 게 이게 대통령께서 북핵 위협에 가까운 국가의 위기라는 규정을 이미 해버리셨잖아요. 근데 네. 대통령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그 밑에 있는 분들에게 영향을 엄청나게 끼치고 그렇죠. 북핵 위협과 가깝다고 얘기를 해버리면 지금 이 사안을 누가 이제 팔 걷어붙이고 심지어 이 화물연대 쪽과 대화를 하지 하려고 말라는 얘기입니다. 이건. 할 수 있겠느냐. 네. 그래서 더 안 하는 거 아닐까요? 네. 아니 핵 테러리스트하고 같이 본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얘기를 나눕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오히려 더 진전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공무원들한테 명확한 신호를 준 거예요, 이거는. 하지 마라. 얘기할 필요 없다. 협상할 필요 없다. 그리고 그 일종의 가이드라인처럼 받아들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이건 뭐 공식 대화의 테이블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경산호 위원장, 김문수 위원장이 함께 있는 그런 자리에서 어떤 논의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이미 북핵 위협과 다르지 않은 위기를 조장한 사람들의 대화 테이블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뭔가 진전된 대화를 하기가 실무자들 입장에서 굉장히 어려울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지금도 아니 북핵 위협과 가깝다는데 북한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반응하고 계십니까? 전혀 대화 안 하시잖아요. 그러니까요. 나도 안 하는데 밑에 애들이 만약에 그러면 그 어떤 의도와 뜻과 다르게 대화하면 오히려 화내실 것 같은데 그 부분에 대한 메시지를 저는 준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요. 저희가 사실 그 어떤 타협점 내지는 해법을 좀 저희가 논의를 해봐야 되는데 해법이 없습니까?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니 여당이고 그다음에 민생을 책임지는 정부잖아요. 네. 좀 진지하게 대화 테이블로 나눠서 오픈 마인드로 좀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네. 야당 의견도 좀 듣고. 예. 아니 왜 그 일몰법 개정 문제도 사실은 야당하고도 얘기해야 될 부분인데 야당하고는 아예 얘기조차 안 하고 있어요. 지금 대화하기가 힘든 상황이긴 하니까요. 아니 뭐 그걸 사실 야당이 문을 닫아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오히려 대화의 문을. 왜냐면 일방적으로 얻어맞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야당은 문을 열어놓고 있는데 오히려 여당에서 안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정부 여당에서 이 부분 뭐 아까도 말씀하신 대로 대통령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심지어 여당의 중요 정치인들 예를 들면 권성동 의원이라든가 다 그렇게 하고 계시죠. 중요 정치인들도 얘네들은 대화 상대방으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취지예요. 그러면 이게 해결이 됩니까? 이 물류 대란 사태를 어떻게 앞으로 처리하시려고 지금 그렇게 대응하시는 건지를 모르겠어요. 이게 지금 상당 부분 시간이 오래 지났습니다. 지금 제가 공식적으로 날짜가 16일째인가요? 벌써? 예, 지금 오랜 기간 지나고 있고 그래서 너무 장기화되고 있어서 저는 사실은 뭐 다른 한편의 협상론이 분명히 정부 내부에선 존재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벌써 이미 대통령실의 메시지가 추가적인 업무 개시 명령이라는 단어가 나와버려서 이게 과연 이렇게 어쨌든 화물연대도 우리의 국민 중에 한 사람이고 그 국민을 이렇게 적으로 취급을 해버리니까 아무리 파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러니까 이분들이 파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주길 바라는데 그게 일단 그 출발선이 아예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일반적인 우리가 봤던 노동 어떤 쟁의 현장에서 나오는 그런 메시지를 어떻게 받아들이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이미 좀 선멸의 대상으로 규정을 해버린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게 걱정이네요. 제가 뭐 아까도 이 실효성에 관련돼서 얘기 나왔지만 간단하게 비근한 예로 국정감사나 아니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국정조사 같은 거 할 때 증인으로 소환하려면 그분이 그 증인 소환장을 받아야 돼요. 안 받으면 처벌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받았는데 안 나오면 제지할 수 있죠. 뭐 동의명령장도 낼 수 있고. 그래서 예전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우병우 증인에 대해서 이게 송달이 잘 안 돼가지고 예, 여러 예. 차례 한 적이 있어요. 아, 네. 근데 그런 유명 인사도 네, 심지어 잘 송달이 안 되는 문제가 생길 수도 있는데 예, 전국의 수많은 화물차 운전자들한테 그 송달을 해가지고 예. 그걸 위반하는 그러니까 저기 받았는데 그 다음에 네. 복귀 명령에 응하지 않았다고 처벌을 한다고요? 예, 예. 그 많은 행정력과 그 많은 어떤 수사력을 다 자격 취소해야 됩니다. 그러면. 네. 네. 어떻게 하려고 감당하려고 그러는 겁니까 도대체? 실제로 그러니까 실무적으로 그 송달을 나는 몰랐는데 자격 취소가 돼 있고 막 이런 상황도 그럼 벌어질 수 있다는 아니 그러면 말씀이세요? 뭐 소송하면 당연히 문제가 될 것이고 네네네. 그뿐만이 아니라 송달 자체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지금 이미 이분들이 시위를 하기로 이제 집단 행동을 하기로 마음 먹은 거 아닙니까? 단체 행동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송달이 되면 자기가 어떤 법적 지위로 변경되는지를 알고 계신단 말이죠. 네네. 송달 받겠냐고요. 저희 네. 그 얘기하다 우병우 보니까 증인 한 명 송달하는 것도 네. 그렇게 마음 먹고 안 받으려고 하니까 그렇게 어려웠는데. 이 얘기를 하다 보니까 답이 없는 상황인 것 같아서 그러면 정부와 여당의 전향적인 태도 없이는 이 문제는 풀리지가 않는다는 말씀이시네요? 정부가 그러니까 이게 자꾸 뭔가를 내가 진다 네. 이렇게 생각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히 대통령께서. 네네네. 지는 게 아닙니다. 국민하고는 계속 소통하고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 국민 중에는 네. 이익 집단도 국민인 거예요. 음. 그러니까 특정 어떤 이익 세력들이 다 제 결집에서 목소리를 낼 때 이걸 예. 어떤 방식으로 화합하느냐 이게 정치잖아요. 네네네. 정치를 하셔야죠. 왜 자꾸 아직도 검찰총장으로서 검사로서 행동을 하시냐는 거예요. 변호사님 그러면 네. 그 저희가 해법은 저희가 다 논의를 한 것 같아요. 네. 정부 여당의 변화 없이는 이 문제가 풀리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 그렇습니다. 지금 시점에선. 네. 그럼 이유는 뭘까요? 왜 이렇게 강경하게 나올까요? 근본적인 이유는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대통령께서 이거를 이기고 지는 그러니까 소송의 어떤 싸움처럼 내가 만약에 유죄를 입증받으면 이기는 것이고 네.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무죄가 선고되면 내가 지는 것이고 네. 예를 들면 수사에서 성과를 내서 영장으로 구속을 시키면 이기는 것이고 네. 아니면 지는 것이고 이렇게 승패가 정해져 있는 게임에 너무 익숙하신 거 아닌가. 그러니까 네. 여기서 만약에 내가 물러난다면 네. 내가 지는 것이다. 아직 승패에 대한 결과는 나오지 않았다고 저는 보는 쪽입니다만 네. 지금 이기고 있다는 판단을 혹시 하고 있지 않을까요? 아니,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이길 때까지 한다는 그 예전 특수검사의 스타일이 나온 거라고 좀 보거든요. 예. 이길 때까지 한다. 네. 근데 정치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예. 이 서로 대립되는 사람들의 여러 다른 주장들을 네. 결국엔 녹여내 가지고 화합을 시키는 거예요. 네. 그게 정치의 목적입니다. 그렇죠. 이기고 지는 게임을 만드는 게 아니고. 네네. 비단 이 건 말고도 다른 건에서 조상호 변호사께서 저랑 인터뷰할 때 비슷한 내용을 말씀해 주셨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만 네. 그러면 이 협상이 지지부진한 책임은 당연히 어느 쪽에 있다고 질문을 드리지 않아도 되겠네요. 이거 당연히 이거는 정부 여당이자 그 행정부 수반의 대통령이시잖아요. 네네네. 대통령이 일단은 그렇게 워딩을 하는 이상 밑에 정부의 각 관계자들, 담당자들, 이런 실무자들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움직입니까? 네. 여지를 열어주셔야죠. 사실. 예. 추가 업무 개시 명령 여지를 남긴 게 아니라 실제 그렇게 한다고 하고요. 많은 분들이 지금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에 댓글을 주시는데요. 국민을 이기려고 하고 있다. 자국민의 파업을 북핵과 비교하는 현 정치의 수준 아쉽다. 이제 이런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자, 그러면 그 시기라는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짧게 마지막으로 이제 전망을 부탁드리고 끝낼 텐데요. 이 상황을 계속 이끌어갈 수는 없어요. 그죠? 저는 그러니까 양쪽이 그러니까 뭐 우리 국가 경제겠죠. 국가 경제나 아니면 화물연대 운전자들도 사실은 이제 수입이 없게 되는 거잖아요. 네네네. 뭐 이분들이 뭐 파업하는 동안 월급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라면 양측이 돌이킬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하기 전에 예. 좀 서로 대화하시고 예. 양보하시고 네.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그 방법밖에 없는데 네. 돌파구가 그리고 보이지가 야당 얘기도 않네요. 좀 들어보시고 예. 야당이 어찌됐든 지금 중재를 쓰는 입장이잖아요. 좀 모양새가 이상하게 됐는데 절충안을 지금 내고 예. 있는데 그러니 좀 들어보시고 예. 아니 뭐 하시고 싶은 거 없으신가요? 하시고 싶은 거 있으려면 야당 얘기를 좀 들어보시고 왜냐면 야당이 지금 다수당이잖아요. 예. 같이 협력해서 일정 부분 국정 운영의 동반자로서 그 지위와 역할을 인정해 주셔야죠. 네. 같이 좀 가시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오히려 좀 더 여유 있고 품넓은 대통령의 어떤 통치 스타일이다. 오히려 국민들이 환호할 수도 있어요. 네. 왜 자꾸 이걸 여기서 내가 물러서면 지는 것이다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예. 알겠습니다.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촉구하는 조상호 변호사와 이 주제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